민주당이 지방선거 후보를 확정하자마자 벌써부터 보수 진영 안에선 한숨부터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서울 정원호, 경기 추미애, 대구 김부겸, 부산 전재수 이름만 쭉 놓고 보면 민주당이 제법 묵직한 카드들을 꺼내든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일부에선 벌써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번에도 어렵다. 이번에는 어렵다. 이번에는 답이 없다. 정권 초반 기세까지 감안하면 더 힘들다.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히려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보수 유권자들이 판을 너무 빨리 포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는 후보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뜯어보면 전부 다 약점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냥 작은 흠집 수준이 아니라 본선으로 들어가게 되면 계속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들입니다. 정원호는 각종 의혹과 해명 부담이 따라붙고, 추미애는 강성 이미지가 너무 선명하고, 김부겸은 정체성이 흔들리고, 전재수는 의혹과 검증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민주당 후보들이 왜 겉보기만큼 무적의 후보군이 아닌지, 그리고 절망에 빠진 보수 유권자들이 왜 아직 주저앉을 때가 아닌지, 이번 선거 정말 어디서 승부가 갈리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민주당 후보들이 확정되자마자 보수 진영 일각에서 이 정도면 해볼 만하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현실을 부정하는 희망 회로가 아닙니다. 민주당 후보 4사람 모두 각자 아주 선명한 약점을 안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은 서울 정원호, 경기 추미애, 대구 김부겸, 부산 전재수 이 4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왜 보수 유권자들이 지금 고개를 떨굴 때가 아니라 오히려 냉정하게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입니다. 정원호는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서 과반 득표로 후보가 됐지요. 자, 그런데 이 후보 경선 막판부터 이미 내부에서 심상치 않은 논란들이 터졌습니다. 전현희 박주민 측이 정원호의 여론조사 홍보물 문제를 두고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공세를 피웠고, 관련 의혹은 본선에서도 충분히 공격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비교 발언을 두고도 당내에서 불편한 반응들이 나오기도 했지요. 여기에 칸쿤 출장 논란, 도이치모터스 관련 건 등 이름만 들어도 유권자들이, 시청자들이 또 뭐가 있었던 거냐 하고 되묻게 만드는 그런 공격 지점들이 여러 따라붙고 있습니다. 자, 물론 사안마다 결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는 법정이 아니라 정치의 무대입니다. 한 후보에게 이런저런 설명 또는 해명해야 할 사안들이 줄줄이 붙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은 본선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자기 진영 안에서 이렇게 뽑아놨는데 얘 정말 괜찮은가? 이 후보 괜찮은가라는 소리가 나온 그런 후보라는 것입니다. 정원호의 가장 큰 약점은 간단합니다. 서울 전체를 먹는 확장형 카드가 아니라 민주당 당심과 조직표로 올라온 후보라는 점이겠지요. 성동구청장 경력, 행정 경험 다 좋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 선거는요, 구청장 선거가 아닙니다. 서울은 대한민국 정치의 압축판이고, 서울시장은 행정가이면서 동시에 전국 정치의 상징이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정원호는 지금 그 첫 단추부터 공정성 논란, 박원순 발언 논란, 당내 반발에 더해 각종 의혹성 공격 포인트까지 여러 갈래로 붙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시작부터가 스크라치, 상처가 난 후보라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 보수 뭘 해야 합니까? 정원호를 괴물처럼 보지 말고 민주당식 서울 권력 승계 후보이자 본선에 들어가면 계속 해명에 쫓길 후보로 규정해야 합니다. 시민이 뽑은 게 아니라 당내 구도와 조직이 밀어올린 후보, 거기에 칸쿤 출장, 도이치모터스 건 같은 그런 의혹까지 계속 따라다니는 후보, 서울 시민 입장에서 이게 제일 거슬릴 것입니다. 서울은 그냥 민주당 당원만 사는 그런 도시가 아니거든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났던 사람을 서울 전체 얼굴로 내세운 것, 이건 분명한 공격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경기입니다. 자, 민주당은 추미애를 후보로 확정했지요. 자, 이건 민주당 강성 지지층 입장에서는 환호할 카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선으로 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추미애에게 가장 강하게 붙어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 강성 이미지이죠. 후보 확정 뒤 통합과 실용을 강조했다는 것 자체가 거꾸로 말하면 추미애 본인에게 통합과 확장 이미지가 약하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추미애의 치명적 약점은 딱 하나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아주 열광하지만 싫어하는 사람은 진짜 정말 치를 떨 만큼 싫어한다는 점입니다. 자, 이런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는 강하지요. 자, 그러나 광역단체장 본선에서는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만 모여 사는 곳이 아니지요. 보수, 중도 성향이 섞여 있는 커다란 생활권입니다. 여기서 지사가 되려면 싸움닭보다 관리자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추미애에게 가장 강하게 붙어 있는 건 행정가 이미지보다는 전투적 정치인의 이미지입니다.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쉽게 말해서 민주당은 지금 경기도에 도정을 맡길 사람을 냈다기보다는 자기 지지층이 박수칠 사람을 냈다는 인상이 강합니다. 선거판에서는 이게 치명적인데요. 왜냐하면 상대가 조금만 정상적으로 나오면 중도층들이 아니 경기도지사를 또 이렇게까지 정치색이 강한 사람으로 뽑아야 하냐라는 고민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 추미애 등판을 보고 몇 안 되는 호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가 강경할수록 오히려 중간 표심엔 피로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결국 경기에서 보수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하겠죠. 추미애를 놓고 무섭다라고 쫄 게 아니라 경기도를 또 전국 정치의 전쟁터로 만들 사람인가 아니면 민생과 산업을 챙길 사람인가 이 프레임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경기도민은 싸움 구경하라고 세금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대구입니다. 여기서 많은 보수층들이 더 불안해하고 계시죠. 김부겸은 체급이 있고 대구에서 오랫동안 인지도를 쌓았고 이번엔 민주당 지도부까지 대구로 내려와서 지원 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공천 내용으로 후보 확정조차 늦어지면서 한동안 민주당이 치고 나가고 국민의힘은 뒤쫓는 모양새가 됐지요. 자, 이 상황만 보면 여러분들 답답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지금 대구 상황은 보수 입장에서 부끄러운 게 맞습니다. 하지만 김부겸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거죠. 정체성이 흐려졌다는 점인데요. 자, 이번에 김부겸은 보수 표심을 잡겠다면서 박근혜 대통령 예방을 거론하고 대구 엑스코를 박정희 컨벤션 센터로 이름을 바꾸는 방안까지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이 카드가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는 거지요. 좌파 쪽에선 왜 저렇게까지 박정희 마케팅을 하느냐라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고 보수 쪽에선 민주당 후보가 선거철마다 보수 흉내 낸다고 우리가 속느냐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쪽을 다 잡겠다고 던진 카드가 자칫 양쪽 모두를 불편하게 만드는 카드가 된 것입니다. 이게 왜 치명적이냐? 김부겸의 강점은 원래 대구에서도 통하는 민주당 인사라는 어떤 상징성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금이 갔습니다. 본인이 민주당 후보인지 보수 표심 차용 후보인지 애매해졌기 때문입니다. 정치에서 제일 위험한 건 선명한 적보다 흐릿한 자기 정체성입니다. 유권자는 선거철만 되면 갑자기 변신하는 정치인에게 여러분들 생각보다요 냉정합니다. 따라서 대구에서 보수는 김부겸을 거대한 인물처럼 신격화할 게 아니라 민주당 후보인데 선거철이 되니까 박정희를 빌려오는 사람, 즉 자기 간판만으로는 대구 시민을 설득하지 못하는 후보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됩니다. 다만 전제는요 하나겠지요. 국민의힘이 내부 자해를 멈춰야 합니다. 지금처럼 공천 내용, 무소속 출마설, 개파 싸움으로 가면 김부겸이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빠져서 지는 겁니다. 그건 절대로 구분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은 부산입니다. 자, 지금 민주당이 제일 신난 곳 어디냐? 아마 부산일 것입니다. 전재수가 후보가 됐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군을 상대로 앞서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죠. 부산에서도 민주당 바람이 다시 부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전재수 역시 약점이 명확합니다. 아시다시피 사법 리스크인데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거론되고 있고 이 문제는 선거 막판까지 변수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늘 상대를 향해 도덕성을 들이대는 정당처럼 말하지만 정작 자기 후보들에게 의혹이 붙으면 선거용 공세라고 넘기려 듭니다. 부산 시민 입장에서 중요한 건 간단합니다.
부산을 맡길 사람에게 지금 이런 의혹이 따라붙어 있는데 그냥 눈 감고 갈 거냐 이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전재수는 지금 여당 프리미엄, 친근한 지역구 이미지, 해수부 부산 이전 같은 이슈를 업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본선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 시민은 묻게 됩니다. 부산시장으로 검증이 되느냐 아니면 민주당 바람을 탄 국회의원이냐. 전재수는 분명 인지도가 있고 현역 프리미엄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 전체를 책임질 행정 책임자로서의 검증은 아직 별개의 문제라는 거지요. 자, 그리고 이런 선거는 막판으로 갈수록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정말 시정을 내가 사는 도시의 시정을 맡겨도 되느냐라는 질문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부산은 처음 수치만 보고 포기할 선거구가 아니라 전재수의 초반 높은 지지율 뒤에 숨어있는 의혹과 검증 문제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충분히 흔들 수 있는 선거라는 것입니다. 숫자는요 출발선일 뿐이지 결승선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서 가장 큰 문제는 민주당 후보들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먼저 겁먹고 먼저 포기하고 먼저 체념하는 분위기가 더 큰 문제입니다. 서울은 정원호가 완벽한 후보가 아닙니다. 경기는 추미애가 확장형 후보가 아닙니다. 대구는 김부겸이 정체성 충돌이라는 아주 큰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부산은 전재수에게 사법 리스크와 검증 문제가 따라붙습니다. 자, 이건 그냥 감정적인 공격이 아니라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논란에서 드러난 약점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수 유권자 여러분, 지금 필요한 건 한숨이 아니라요. 뭡니까 여러분? 정리입니다. 자, 이번엔 안 돼. 이게 아니라 어디를 어떻게 치면 되느냐를 봐야 합니다. 선거는 상대가 무서워서 지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약점을 파놓고도 우리가 제 발로 무너져서 지는 겁니다.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저는 정말 너무 아쉬운데요. 그런 마음이 큰데요. 자, 민주당 후보들이 확정됐다고 해서 게임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입니다.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이 좋아할 후보를 세웠지만 본선은 전체 시민이 투표합니다. 경선용 환호와 본선용 선택은 다릅니다. 자, 이걸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정권 초반 기세만 믿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안이하게 들어온 민주당 후보들 언제든지 얼마든지 흔들 수가 있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국민의힘이 제발 좀 정신 차리고 보수 유권자가 체념을 멈추시는 겁니다. 오늘 결론은 분명합니다. 정원호는 시작부터 상처가 있는 후보입니다. 추미애는 본선 확장성이 시험대에 오른 후보입니다. 김부겸은 정체성 충돌이 드러난 후보입니다. 전재수는 사법 리스크를 안고 뛰는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찍 주저앉지 마십시오. 지금은 절망할 때가 아니라 상대의 약점을 냉정하게 확인하고 다시 싸울 때입니다. 선거는요, 여러분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고 이 판 아직 정말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